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대마초 매수 미수 기소유예 받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마약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뭐 초범이라도 기소에 잘 안 나옵니다. 횟수 적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기소유예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1심에서 다른 변호사 아니면 혼자 진행하다가 징역형이 선고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항소심을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대마초 매수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교육기소조건부 기소유예 나오죠. 한번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대마초를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며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마약을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던지기라고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제 마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다가 마약을 놔두고 가면 그걸 이제 텔레그램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사진을 받고 나서 적발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마약을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초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진술, 그 다음에 A씨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메시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마약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한편 A씨와 함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가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이것도 뭐 주장했고 그 외에도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하나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 미수 사건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결국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이고 결국에는 마약 전과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마약 사건은 최근에는 굉장히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뭐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를 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주겠다. 즉 무죄를 받아주겠다,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확답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확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이 2심에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2년이 2심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여러 양형자료, 객관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판사님마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의 성향, 판사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임하려고 결과를 확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님은 저는 수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안을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받아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실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건을 하나 맡기신 다음에 추후에 뭐 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맡겨주십니다. 아무튼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변호사를 보고 A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조사 당일날 나오는 변호사는 B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이랑 뭐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시는 변호사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사 참여나 아니면 재판 때 나온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 즉 이제 초임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로펌에서도 그럴 겁니다. 뭐 의견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뭐 대표 변호사님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 그다음에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변호사고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건 진행하고 제가 직접 조사 참여하고 제가 직접 재판 가고 제가 직접 의견서나 이런 거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한테 보내드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의견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마약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대응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 아래 나온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